네, 오늘은 ADD, ADHD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2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가 오늘 뇌파를 두 분을 측정했었습니다. 다 60대 남성 두 분이었고요. 한 분은 1993년도부터 불면증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93년이면은 지금 한 3년째 그렇게 불면증으로 살고 계신 모 기업 CEO부를 만났고요. 지금 평생을 뭐 4시간 주무시다가 약을 좀 더 독한 거, 더 양을 늘려서 지금은 5-6시간 주무신다고 하십니다.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뉴로피드백 훈련 한 2주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약을 끊게 되고 충분히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이런 게 있었냐 하면서 훈련을 시작하기로 하셨고요. 또 한 분은 뇌종양 수술로 인해서 신경망이 끊겼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뭐 서울의 큰 병원, 부산의 큰 병원 다녔는데 신경망은 끊어진 신경망은 이을 수가 없다. 평생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살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을 만나 뵙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 무식한 의사들이라고 얘기했고, 열심히 훈련하시면 2시간 정도, 하루에 2시간 정도, 2달 정도 훈련하시면 팔에 힘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자신감, 자존감이 늘어나면서 생활 전반에 대해서 많이 바뀌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망선언 같은 얘기를 듣고 약에 의존하고 있고 정말 우울하게 살고 계시구나를 느꼈고요. 좀 더 열심히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이제 훈련을 다음 주부터 하게 될 건데 제가 그분들 뇌파도 한번 보여드리고 2달 후에 아니면 한 달 후에 효과가 나는 대로 비즈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HD입니다. 오늘 비즈 라이브 끝나고 제가 유튜브에 나왔던 이지연 씨, 그 아이 5살 아이 동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 뇌파 관련 사업에 진행하면서 ADD, ADHD가 뭔가 저는 처음 들었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4분의 1이 요 ADD, ADHD입니다. 검색하시면은 4분의 1 ADHD 초등학생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가장 또 잘 되는 뉴로피드백 병원, 뉴로피드백 하고 있는 의료계 쪽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병원이 또 ADHD 소아 발달장애 병원입니다. ADHD 한번 읽어보면요. 주의 지속 시간이 짧고 산만하고 과잉행동, 충동성을 보이고 방치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리 지르고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반항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아이들은 조용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꼼지락거리고 남에게 짓궂게 굴며 공공장소에서 제멋대로 뛰어다니는 아이라면 ADHD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보통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이 있는 경우만 ADHD 생각하지만 주의력 결핍만 있는 ADHD, 조용한 ADHD도 있습니다. 이 비율은 보통 4명 중 1명꼴로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는 조용하고 얌전하니까 ADHD는 아닐 거야
라고 속단하기보단 학업 수행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거나 교육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ADHD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용한 ADHD는 정보는 뭐 뇌 속에 들어오는데 뇌 안에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하행 주의력 판단 그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죠. 지금 정말 필요한 게 4분의 1이 한 가정, 네 가정 중에 한 명이 ADHD가 있는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살 전후에는 꼭 뇌파 검사를 한번 하고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아이가 잘 커가고 있는지 학부모들이나 가정주부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명 중에 1명.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잉행동 ADHD, 반항형 ADHD, 조용한 ADHD 이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단톡방에 그 반항형 ADHD 요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항형 ADHD는 정말 심각합니다. 과잉행동 뭐 엄마가 소리 지르고 아빠가 소리 질러서 어떻게 잡을 수는 있겠지만 반항형 ADHD는 그야말로 전쟁이죠. 집어 던지고 죽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동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ADHD 이런 아이들에게서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브리지대 연구진들 얘기인데요. 학교에서 어린이들의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자폐증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이런 증상을 겪는 아이들이 소외 현상이 늘고 있고요. 학습장애는 뇌의 특정 영역의 문제에 있기보다는 영역 간 연결성과 더 관련이 깊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케임브리지대 연구진들이 어린이 479명의 뇌를 스캔해 각 영역들이 여러 개의 허브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했고요. 학습에 문제가 없거나 청취력 저하처럼 특정 활동에만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이런 허브들이 잘 연결되어 있었고요. 학습에서 광범위하고 심각한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는 연결성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약 14에서 30%, 많게는 3명 중에 1명이 ADHD 이 상황을 겪고 있고요. 뇌에서는 어떤 문제다? 뇌의 신경망의 연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ADHD다. 그럼 뭐의 문제다? 신경망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몇 프로다? 25%에서 30% 정도 ADHD.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보여주면 괜찮겠는데 조용한 ADHD가 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어린이들의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나 자폐증을 제가 읽은 부분이네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신경망의 문제 이 사진에서 보시면 됩니다. 태어났을 때하고 1년 된 뇌가 있는데 뇌의 발달은 세포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 신경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생후 1년 된 뇌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ADHD, 발달장애, 지적장애 아이는 B 같은 경우가 되겠죠. 신경망이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의 효과, 저희가 하고 있는 뇌 훈련, 뇌파 훈련의 효과가 신경망 발달입니다. 그래서 ADHD는 뉴로 피드백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효과는 9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련 전후 뇌파 비교인데요. 훈련 전후에 이렇게 뇌파가 나오고요. 훈련 후에 이렇게 뇌파가 나옵니다. 그러면 ADHD의 뇌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세타파 과잉입니다, 여러분. 세타파 과잉이고, 그 다음 베타파, 특히 고베타파,
긴장, 흥분, 스트레스 상태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만등의 연구에 의하면 주의력을 요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정상 아동의 전두엽, 특히 우측 전두엽으로 베타파의 증가를 보이나 ADHD 아동의 경우 이런 베타파의 증가 없이 오히려 전두엽 뇌파의 주파수가 세타파 수준까지 늘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ADHD 뇌파는 전두엽 부분에서 세타파가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세타파 3에서 7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왼쪽 아이 보면은 왼쪽 뇌파를 보면은 좌뇌 우뇌 불균형이죠. 그렇죠? 근데 우뇌가 이렇게 세타파 이쪽이 상당히 셉니다. 이런 아이는 ADHD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이 될 것 같습니까? 조용한 애는 절대 아니겠죠. 예, 조증이 있는 감정 조절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타파 과잉, 여러분 세타파가 과잉 어린아이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 아실 것 같아서 빈 공간으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네. 세타파 과잉이면 첫 번째, 뇌 기능 저하죠. 네, 뇌 기능 저하고요. 당연히 학습 성적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네. 세타파가 너무 강하면 뇌에서 각성 상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뇌 스스로가 외부 자극을 유도해서 깨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부 자극을 유도해서 깨어나려고 하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고 자극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세타파 과잉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2급 교육 받으신 분들은 저희 2급 교재에 세타파 영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75년도에 조엘 루바, 시카고 조엘 루바 교수가 이 학습장애야 ADD, ADHD 치료를 주의력 훈련으로, SMR파 훈련으로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입니까? 45년, 46년 전 일인데 아직도 뉴로피드백을 모르고 4분의 1이 대한민국 아이들의 4분의 1이 ADD, ADHD 다 약 먹고 있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뉴로피드백에 대해서 국내 유명, 해외 유명 의료인들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토 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노먼 도이치. 이분은 국내에서도 좀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어에 노먼 도이치 치면 뇌 관련, 뇌 가소성, 뭐 뇌 기적이란 책들이 나오는데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입니다. 그다음 노스캐롤라이나 응용 신경과학 센터 에드 해밀턴, 이분은 이제 보조적 치료법으로 뉴로피드백 치료법에서 뉴로피드백 중심으로 하는 치료센터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ADD 센터의 이제 린다 톰스는 이 성공률을 90% 이상의 성공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치료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 저렴하다. 당연히 저렴하죠. 평생 어차피 약 먹을 거를 계산해 본다면 ADD, ADHD 한 1년 정도 치료 비용인데 저희는 그냥 제품을 하나 사지 않습니까? 한 149만 원 뉴레스 구매해서 집에서 1년 동안 꾸준히 하면은 ADHD가 사라질 건데 이걸 모르고 그냥 병원에서 병원뿐만이 아니라 뭐 상담센터, 뭐 모래놀이, 언어 뭐 해서 제가 만난 ADD, ADHD 학부모 분들이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아이한테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볼모가 된 게 아닌가. 효과도 없는데. 있겠죠. 효과 있으니까 그렇게 다니시겠죠. 네,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노무현 도이치분인데 정신과 의사고 정신분석가로 뉴욕 콜ум비아 대학교 정신분석 훈련 연구센터, 토론토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고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인 전작 기적을 부른 내가 100만 이상. 이 책도 이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 국내에 미칠진 부분만 읽어보면요, 예, 뉴로피드백 실험으로 아주 큰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린다 톰슨입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ADHD 관련해서 나왔었고요. 오른쪽에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고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해 뇌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분입니다. 왼쪽 읽어보겠습니다. 뉴로피드백 효과는 90% 이상이고 저렴하다. 린다 톰슨 센터장은 많은 아이들을 치료한 경험과 주의력 결핍에 관한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뉴로피드백 성공률이 90%가 넘고 효과를 보려면 40세션과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증상이 심하면 그 다음에 자폐증은 더욱 오래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오랜 시간을 생각하면 저렴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서울대 뉴로피드백 클리닉입니다. 서울대병원이고요. 2008년부터 오른쪽 보시면 2008년부터 ADHD를 포함한 소아 청소년 정신질환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ADHD 아동에 대해서 뉴로피드백 치료를 통한 임상 증상 호전을 규명한 연구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대 논문이 나와 있죠. 뉴로피드백은 효과성이 입증된 비약물 치료 방법이고요. 고통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고요. 환자가 재미있게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요. 약물을 부분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3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작용이 없고, 두 번째, 약물이 필요 없고, 세 번째, 재미있게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네 번째 하나 더 한다면은 효과는 반영구적이다. 그다음 전북대학교 병원하고 정신과하고 전북대 심리학과, 전주대 대체건강관리학부에서 논문을 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ADHD 아동의 부주의와 과잉행동,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서 3가지 집단을 나눕니다. 약물 집단, 약물과 뉴로피드백 집단, 그 다음 뉴로피드백만 하는 집단에서 한 달 동안 하죠. 결과만 읽어보겠습니다. 결과. 상당히 중요한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을 먹일 것이냐, 아이 뇌에 약을 뭐 한 주먹씩 먹죠. 우리 아이가, 우리 4분의 1이 ADHD인데 그분들 다 아이들 뇌에 뚜껑 열고 다 약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이들이 낫습니까? 그냥 멍해가지고 학교 보내는 거죠. 그럼 수업 안 되죠. 그러다가 중학교 되면 포기하는 게 ADHD, 제가 본, 제 개인적으로 본 코스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아이는 좀 늦어. 괜찮아. 아이, 다 그런 거에 하다가 중학교 2, 3학년 되면 다 포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모님 잘못 아닙니까? 한 집안에, 아니, 내 집안에 한 명은 무조건 ADHD가 있는 거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논문 사례 꼭 얘기해 주십시오. 약 파는 것보다는 뉴로피드백 기계 파는 게 훨씬 윤리적이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약은 평생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작용도 생기고. 그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뉴로피드백 집단이 약물치료 집단보다 더 감소했다. 또한 뉴로피드백 훈련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보다 뉴로피드백 훈련을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서 더 긍정적이다. 이런 게 9시 뉴스에 나와야 하는데 무슨 뭐 대장동아니면
그럼 뭡니까? 고발 사주.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하죠. 파나톡스 뉴로하모니. 왼쪽에 있는 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5, 6천만 원대 뇌파 측정기입니다. 예, 그라스라는 회사고요. 미국에서 가장 최초로 뇌파 측정기를 만든 회사고 의료기입니다. 예, 5천만 원대, 6천만 원대 의료기고요. 저희 뉴로하모니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우리 60만 원짜리 뉴로하모니랑 비교를 해봤는데 가장 밑에 보시면 두 시스템 간의 상관계수가 0.916, 91.6%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ADHD 검사 요 5천만 원짜리 뇌파 측정기 찾아가서 하시겠습니까? 집에서 편안히 뉴로하모니랑 하시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비싼 걸로 갑니다. 40만 원, 50만 원 뇌파 측정하고 머리에다가 한 풀 바르고 한 40분, 50분 풀 바르고 뇌파 측정하고 결국 듣는 말은 ADHD입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그 다음 일본 뇌과학부에서 뉴로하모니 검증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오른쪽은 2018년도 뉴로피드백 논문들을 다 모아봤더니 우리나라 뉴로피드백 논문을 어떤 제품으로 쓰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총 56편 분석 대상 논문에서 5가지가 쓰였고 그중 파나톡스에서 개발한 뉴로하모니 제품이 55.4%, 그 다음 뉴로콤보 이것도 미국 건데 한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합니다. 이게 17.9%, 이 둘 합치면 73.7%라는 거죠. 대한민국 서울대부터 제주대까지 석박사들이 뉴로하모니 제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나왔다, 뭐 했다, 뭐 검증이 안 된 걸 갖고 저한테 뭐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얘기하는데 이거 자료 보여주십시오. 예. 미국 그라스 회사 거랑 91.6% 같다. 근데 우리나라 석박사들이 저희 거 쓰고 있다. 그 다음 이제 의료기가 나오면 그 말이 다 사라지겠죠. 그 다음 저희 BQ에서 BQ 주의지수에서 ADD, ADHD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요 화면 제가 써놓은 글은 저희 BQ 주의지수 써있는 그 글입니다. 네, 그래서 읽지 않겠습니다. 예, 주의지수에서 뭘 볼 수 있다? ADD, ADHD. 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예, 비율하고 예, 비율 세타파 때 SM 할 때 요 비율 있죠. 그리고 긴장도하고 산만도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요 비율 부분하고 긴장도하고 산만도입니다. 네. 요 부분들은 뭐 2급 강의나 아니면 2급 보수교육이나 아니면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비율이 높고 긴장도가 높으면 ADD 가능성이 높고 비율이 높고 긴장도와 산만도가 높으면 당연히 ADHD 가능성이 높고요. 산만도가 높다는 것은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머릿속에서 뭐 충동적인 게 막 떠오른다는 거겠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ADD는 조용하죠. 예. 산만하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볼 수가 있고요. 요 지수는 긴장도가 10 이하, 그 다음 산만도가 1.0 이하, 이걸 보시면 되고요. 긴장도가 20 넘어가고 산만도가 1.5나 2.0으로 넘어가게 되면 의심하시고 예, 여쭤보시면 됩니다. 4분의 1이 뭡니까? ADD나 ADHD입니다. 그리고 훈련 모드는 주의력 훈련이고요. 네.
ADD, ADHD, 뭐 간질, 자폐아들은 다 주의력 훈련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례는 엄청 많은데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례 이외에 훈련 후기 모음집이 있습니다. 한 16개 정도, 그것도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대치도곡센터장님 사례입니다. 네, 2019년 2월부터 9세부터 훈련을 꾸준히 했고요. 처음 저희 딸 상태는 매우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된 상태라 ADHD 증상과 흡사하였습니다. 뇌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 1년의 성과를 보여 엄청나게 호전하였습니다. 첫 번째, 심리가 불안한 요소는 사라지면서 감정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되었고요. 두 번째, 친구들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대인관계가 발달되었고요. 세 번째, 글쓰기가 힘들어서 손이 땀이 나고 긴장을 많이 했지만 차분해진 덕분에 글씨체도 바뀌며 글쓰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네 번째, 집중력이 또래에 비해 최하였는데 이제는 정상 범위로 들어와 수업에 적극적 양상을 보입니다. 무엇보다 대치동의 센터 원장님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아이와 같이 눈높이를 바라보시면서 부모가 지쳐있을 때 부모 대신해서 아이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저를 기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자기처럼 생각해 주신 마음에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희와 같은 입장의 부모는 거의 저처럼 지쳐서 찾는 부모가 대부분일 겁니다. 아이 부모를 하나하나 감당해 주시는 원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잘 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처럼 정상적으로 생활하기만 해도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훈련했다면 지금은 그런 날은 잊은 채 이제 공부를 잘해서 상위권으로 가고 싶다는 욕심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아이 스스로에게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봅니다. ADHD를 정상으로 만든 다음에 정상적인 뇌를 천재의 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아 존중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본인이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다음에 자아 효능감이겠죠. 네, 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뉴로피드백 효과. 아이들에게 일단 첫 번째, 천재 뇌, 영재 뇌, 서울대 갈 수 있는 두뇌, 하버드대 갈 수 있는 두뇌를 만들어주자. 두 번째, 자아 존중감. 세 번째, 자아 효능감. 이게 뉴로피드백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례 두 번째입니다. 화성 동탄지사 제공이고요. 뇌파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ADHD 뇌파가 뭐라고요? 세타파 과잉입니다. 세타파 과잉. 전두엽에 세타파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의 뇌파 사진은 처음 심00의 뇌파 사진인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 뇌파 상태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개폐한 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뇌파 상태가 많이 불안정합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매주 3회씩 훈련 30회차 때 찍은 뇌파 사진인데요. 보시면 처음 뇌파 사진보다 개폐한 시가 보이기 시작하고 눈을 떴을 때하고 감았을 때가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0회차가 될 때까지 꾸준히 뉴로피드백 훈련한 결과 약도 줄여가고 소리 지르는 것도 사라지고 뛰는 것도 없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ADA 말도 안 나옵니다. ADD, ADHD가 병입니까? 그죠? 뭐 우울증을 뭐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근데 ADHD 네. 그런 분이 있으면 파라톡스 소개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누르하모니를 약값은 있는 것 같은데 약값은 그죠? 150만 한 달에 150만 원, 300만 원 쓰시는데 그 누르하모니를 모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누르하모니 임상 논문이 5편이 있습니다. 122명 ADHD 임상 논문이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고통 없이
효과는 반영구조로 이런 효과가 났다는 겁니다. 이 논문도 한 2건 정도 비즈 단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논문인지 좀 보겠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이 분노 및 자기 조절에 미치는 효과, 최영자, 정미원 두 분이 낸 결과고요. 아동의 분노 및 자기 조절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자 해서 경기도 공공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부모가 동의한 초등학생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 뇌파 사진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거의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은 아동의 분노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아동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 자기 조절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 장면에서 분노 감정의 극복으로 학교 폭력의 빈도 감소뿐만 아니라 산만하고 충동적 모습을 보이는 주의력 결핍 성향이나 ADHD 아동들 그리고 인내심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하여 학습 활동과 심리, 정신적 활동 연구에 중요한 지표로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 이거 읽어보니까 오늘 그 창원의 모 중학교에 저희 뉴로 하모니가 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교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사진도 제가 찍으라고 했으니까 나오는 대로 보여드리고 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어느 초등학교더라? 나누초등학교 거기 선생님들 실제로 이렇게 초등학교 학교 이름을 대면 안 되겠네요. 공공초등학교 학생들 뇌파 검사를 쫙 하고 선생님들 뇌파 검사를 했는데 선생님들의 한 70%가 이렇게 뇌파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분노 조절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도 문제지만 교사분들 뇌 건강, 정신 건강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나중에 선생님들 뇌파를 한번 모아서 보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교대 대학원 논문입니다. 뉴로피드백 훈련과 실행 기능 향상 프로그램이 ADHD 성향, 초등학생의 주의력과 뇌기능 지수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했고요. 10명 정도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뉴로피드백 훈련과 실행기능 향상 프로그램은 ADHD 성향 초등학생의 종합주의력 중 억제주의력과 작업 기억 능력 향상에 유효한 효과가 있었다. 뉴로피드백 훈련과 실행기능 향상 프로그램은 ADHD 성향 초등학생의 뇌기능 검사 중 주의지수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실행기능의 실제적 영향 중에도 일부 유효한 효과가 있었다 해서 이 논문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부산대 심리학과하고 부산 백병원하고 같이 이렇게 논문을 낸 사례입니다. 성인 ADHD 성향 대학생들 대상으로 부산대 심리학과 홍창희 교수님 그리고 부산 백병원 같이 한 사례입니다. 이 논문도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뉴로피드백 집단과 인지행동 치료 집단 모두 유의한 변화를 보였고 뉴로피드백 집단의 경우 주의기관의 향상, 인지행동 치료 집단의 경우 조직화, 계획화, 기술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의력 검사 중 숫자 외기 검사에서 세 집단의 시간, 집단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주의력 향상에 있어 뉴로피드백 및 인지행동 치료가 무처치 통제 집단과 분명 효과를 보였다 해서 주의력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주의력 결핍 아니겠습니까? ADHD요. 세 번째,
처치 집단들의 좌우 전두엽 뇌파 변화를 살펴본 결과 뉴로피드백 집단 참가자들이 베타파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세타 베타파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등 뉴로피드백 훈련이 뇌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고 뇌 기능 안정화 및 주의력 기능 향상의 치료 목적을 달성하였다. 넷째, 5주 후의 추수 연구 결과 ADHD 증상 척도 점수 완화 및 숫자 외우기, 주의력 수행 검사 점수의 상승 효과가 계속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5주 뒤에 다시 이걸 검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뉴로피드의 효과는 뭡니까? 반영구적이다. 결론적으로 뉴로피드백 훈련이 뇌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의기관 폭의 확장 및 뇌 기능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ADHD 관련 증상 완화에 긍정적 작용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외 논문, 특히 뉴로피드백과 요 ADHD 이 논문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진 논문 나와 있고요. 차병원 차의과대학 의료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들 보여주면서 제발 좀 약 좀 애한테 먹이지 말고 이렇게 뉴로피드백 훈련하라고 하고요. 근데 또 어쩔 수가 없는 게 학교 가서 막 이렇게 할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네. 요 뇌파 사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쏘는 게 제발 뇌를 만들어주고 공부를 시키세요. 애들 쓰러집니다. 많이 쓰러지고 있죠, 여러분. 충격적인 건 코로나로 죽은 학생은 없지만 코로나 주사를 맞아서 죽은 학생 수가 한두 명이 있고요. 이렇게 쓰러진 애들 때문에 뇌 문제로 자살로 죽은 아이들이 한 150명이 됩니다. 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있겠지만 경계선 지능아 우리나라 아이들만 80만 명입니다. IQ 70부터 85. 반에서 꼴찌에서 5등까지. 이런 아이들이 전국에 80만 명인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애들이 결국 자살하는 경우가 엄청 많죠. 제발 뇌를 만들어주고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이들 뇌를 다 만들어주고 공부를 시키고 있을 겁니다. 친척의 친구들까지. 하지만 주변의 모든 분들이 주변에 이 뉴로피드백을 모르는 분들은 모르니까 약을 먹고 계시고 뇌가 만들어주지 않고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 스트레스 세계 1등이고요. 뭐 자살률 1등이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 뉴로피드백 운영하고 있는 병원인데 항상 넘친다고 합니다. 자연 속의 병원인데 저희 뉴로하모니로 ADHD 중심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의 1이 대한민국 4분의 1이 ADHD를 갖고 있는 집안이라고 보시고요. 뉴로피드백 요 자료 그 다음에 임상 논문들 보여주시면서 소개해 주시고 한 번 갖고는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약 끊고 뉴로피드백 훈련도 같이 약을 꼭 드시면서 하셔도 괜찮으니까 소개하셔서 아이들 정말 정상적인 아이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ADHD, ADD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제가 진행하지 않고요. 지사장님들 한 분씩 오셔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진행하실지 한번 기대 한번 해주시고요. 아마 매주 목요일은 각 지역의 지사장님, 센터장님들이 사례, 하고 싶은 말씀
발표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비즈라이브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 그런 말씀 있으시면은 뭐 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니까 예, 예,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